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4th of February 2025,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전자 and NVIDIA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55,800원이었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도 최근에 좀 꾸준히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HBM의 시기가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좀 중간에 포기함으로 늦어짐으로써 여태까지 주가에 막대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이 딥시크의 충격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칩의 대형 구매가 조금은 느슨해질 탐을 타서 시간을 조금 벌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HBM 쪽에 발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드를 쓰면 제일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칩 외에도 ASIC 칩을 사용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브로드컴이 이제 ASIC 칩을 많이 생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HBM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하기도 지금 막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ASIC 칩에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많이 HBM을 공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ASIC 칩은 비교적 그 엔비디아 칩만큼 한 번에 많은 이제 추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될 그 문제가 조금 덜 발생하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은 그렇게 좀 덜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이제 파운더리 쪽에서도 TSMC가 워낙 지금 로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에 아마 좀 참여를 하면서 같이 투자도 하면서 아마 그 파운더리 부분에서도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정말 위기였었는데 이것을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지금 이제 재무통 중심이어서 엔지니어 중심으로 좀 조직을 많이 변화를 시키고 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삼성전자에서 잘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3.16% 오르고 애프터마켓에서는 뭐 살짝 0.27%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135.29불, 142불에서 지금 딥시크가 오면서 118불, 거의 17에서 한 20% 떨어졌다가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빅테크들이 뭐 투자를 원래 예정대로 좀 진행해 나간다고 했고요. AI 칩 블랙웰이 그 서버에 장착할 때 서버 렉하고 문제에서 발열 문제가 좀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서버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시작됐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본격적으로 그 AI 센터 만드는데 요것을 장착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예정된 증인신문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중 선고를 하고 5월 달 중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9차 심리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국회가 2시간 정도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한 2시간 정도 입장을 밝혀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한 차례 정도 추가 증인신문하고 그다음에 최종 그 의견을 진술, 이제 윤석열이 최종 의견을 진술을 하겠죠. 그래서 변론을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관들끼리 상의가 있어야 되니까 재판관이 평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고를 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이제 그 보통 그 9차 변론을 마치고 나면 통상 2주나 3주 정도 걸리니까 3월 초 내지 3월 중순 정도에 결국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서 한 90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안건을 채택했던 인권위가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태영 국정원장이 김건희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시인을 했는데 12월 2일 계엄 전날하고 12월 3일 계엄 당일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국정원장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사실은 뭔 연락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일이고 한동훈 체포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좀 추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 계엄을 모르고 있었다. 윤석열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 알고 미리 같이 사전 공모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11월 달에 벌써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 증거를 확보를 했고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 트리거 그래서 명태균이 본인이 수감되면 한 달 안에 국힘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말이 28일 만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트리거가 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수 못 받아서 계엄했다. 결국은 윤석열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국회에 박수를 못 받아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하고 샘 알트먼 그다음에 손정희들은 딥시크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딥시크가 AI로 시장을 이렇게 흔들 거라는 걸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들 용인수지 쪽이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